한지를 얇게 이렇게 바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의 종이도 잘 바르지 못하고 겹쳐지고 구겨지고 그러는데 한지를 그렇게 얇게 바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게 또 넓이가 또 작아서 붙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09년도였는데 봄에 스페인을 놀러 가게 됐어요. 네, 스페인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거기가 가우디 건축물들이 좋잖아요. 근데 구엘공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한 100여 년이 넘었는데도 너무나 현대적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타일이 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형태가 있게 깬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깨가지고 그 구엘공원 그 야외의 그 벤치에다가 쫙 해놨는데 그게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지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또 그림을 한 5년간 붓을 놓고 그 한지 작업만 하다 보니까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었어요. 그런데 원래대로 그렇게 구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구상해야 해서 작업을 해볼까 하고 여행 갔다 와서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그게 시초가 된 거예요. 제가 정혜연 작가의 그 나무라는 작품을 감상을 했는데 나무 안에 그 모자이크된 그 세포라고 할까요? 모자이크된 그 모습이 마치 나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건 죽은 나무가 아니라 세포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혜연 작가가 그렇게 탈출한 그 나무 작업, 모자이크 작업이 결국은 자신도 함께 살아나는 작품이 아닌가.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한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모든 산물이 작은 세포부터 말씀 잘하셨어요. 시작되잖아요. 작은 조각부터. 그래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고 꽃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작품을 계속 하시다가 시선이 다른 데로 또 옮겨졌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금도 그게 연장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제가 구상을 그릴 때 소나무 숲을 가장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소나무였어요. 그 형태는 보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나무라는 게 이 기하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멋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 숲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주제가 서양의 막 화려한 장미나 이런 꽃보다는 동양적인 꽃, 나무도 좀 동양적인 거, 그런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 게 해마다 저는 주제를 딱 하나씩 정해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정하면 그 해는 소나무만 그려요. 그다음에 연꽃을 그리면 연꽃만 그리고, 국화를 그리면 국화만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대나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십장생이라고 있잖아요, 동양에. 그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십장생에,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지만, 물론 이제 동물도 자연에 들어가지만 그 뭐 사슴이라든가 그게 다 십장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더 나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을 대상으로 화폭에 담아온 네이처 연작들은 소나무와 국화, 또 해바라기, 매화 등 우리나라의 꽃을 그렸는데요. 이제는 대나무로 진화를 하셨어요. 대나무를 그릴 때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리시나요? 네, 저는 유화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일로 그리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칠해서는 이게 얼룩이져요. 그러니까는 또 모자이크 방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같은 면, 같은 줄을 한 3-4번씩 똑같이 반복해서 올려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한 번 칠하면 한 일주일 이상이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이 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조그만 그림이라도 한 보름 이상이 제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왜 굳이 유화를 고집하느냐, 아크릴로 하면 빨리빨리 말리니까요,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쉬울 텐데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화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화는 약간 포근한 맛이 나요. 그리고 아크릴은 좀 찬 맛이 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같은 색상이라도 서양의 빨간 색상 같은 거는 강렬하고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 한지 같은 색상은 포근한 느낌이 나고 한 겹 살짝 뭐가 더 안개가 씌어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재료도 유화로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네가 파고드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머리가 돌아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세필로 백호도 다 일일이 그리기 때문에요. 진짜 눈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재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 성실함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림을 보았을 때 그냥 줄 하나 쭉 그어놓고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표현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조금 화가 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또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 성실성도 보여주고 제 특기도 살려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도 동양적이고 또 모습도 잔잔하니 여성스럽고 아주 고우세요. 그림을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그 다양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작품이 태어나기까지 고뇌, 고통, 그리고 정신과 몸이 다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 말리는 작업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건강이 되는 한 계속해서 그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크게 되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저는 그런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건이 되는 한, 그러니까 여건이라는 거는 많겠죠. 건강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있고 그렇고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여건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일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고맙죠. 사실은요. 가족한테 고맙고.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무척 동안이세요. 몸은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말이겠죠. 계속 꿈을 이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양 화가 정혜연 작가는 서울여대 미술학과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사이트 센터, 공아트 스페이스, 서울아트갤러리, 예술의 전당 코엑스, 조영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8회 가졌고요. 지난해 프랑스 앙댕팡당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이텐 코리아 휴스톤 방송의 해피데이, 저는 정혜이었습니다.